안녕하세요, 코드랩 성호건입니다. 여러분 임장 다니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임장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70% 이상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우리가 주소를 받게 되면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임장을 못 가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 접근하게 되는 곳이 바로 네이버죠. 오늘 제가 주소를 송현리 441-2라는 지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접근해가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들 이제 심리가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이 어떤지부터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로드뷰 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일단 환경적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게 되죠. 크게 보면서 뭐 여기 레포츠원도 주변에 있고, 또 지평역도 있네, 1.2km, 그렇구나.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제 용문역도 3.3km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주변에 뭐 파스리 골프장도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보게 되는 거고. 자, 요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또 갖게 되는 심리가 주변 환경, 이 로드뷰가 어떤지, 이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접근성 꽤 좋구나, 이 송현리란 동네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동네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로드뷰를 보게 되죠. 로드뷰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이 땅인데, 현재 우리가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보니까 이 땅인데 로드뷰가 여기가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뭐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요쯤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카카오맵을 같이 이용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지도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카카오맵을 보시게 되면은 로드뷰가 들어가져요. 여기는 로드뷰가 들어가집니다. 이 땅이구나, 깔끔하게 잘 터가 닦여 있네, 이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하다는 건 아닌데, 카카오맵이 네이버보다 좀 더 이면까지 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로 확인이 안 돼도 저는 카카오맵을 확인 통해서 이게 로드뷰로 들어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로드뷰로 확인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가시적인 걸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로드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임장을 못 갈 때 나 대신 임장을 가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확인해야 되는 건 사실 도로, 정상적으로 깔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을 오늘 다룰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다음에 더 이제 심화되는 경우가 생길 거고. 자, 도로가 다 있지 않은 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맹지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도로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도로가 없다고 칩시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했을 때 땅이 이렇게 평평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땅이 도로가 다 있지 않는다면 여기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닿아 있는 땅을 사야 된다 라는 거를 로드뷰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긴 도로가 잘 닿아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통 끝나요.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끝내시는데, 로드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혹시 배수관로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배수관로, 사실 배수관로, 이것도 길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싶으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도로가 있고 이 안에 우리가 뭐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뭐 혹은 물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었잖아요. 여기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여기서 이대로 쌓일 수는 없잖아요. 물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배수관로가 필요한데, 이 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집수정이라는 부분이랑, 이 집수정을 통해서 도로 라인으로 연결되는 배수관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계도에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배수관로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로드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가 이렇게, 제가 딱 지나가서 뭔가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요거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어릴 때 요런 거 길 가다 보면은 이런 거 보이면은 막 열어보기도 했잖아요. 그 열어보면은 거기 막 물 흘러가고 그 관로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여기에 뭔가 관로가 연결되어 있나 보구나, 그럼 내가 집을 설치할 때 이 관로를 따다가 내 집에다 연결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실제로 지어진 집들은 어떤가 보시면, 여기도 지금 배수관로 스틸 그레이팅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쭉 흘러 들어왔던 물이 일로 이제 또 모여서 이렇게 더 큰 대로변으로 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로가 연결되는 작업들이 되는데, 마을을 실제로 개발할 때요. 그럼 지어진 집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거 보이세요? 이걸 집수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집을 지을 때 이 땅에 물이 막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건축할 때 되게 절묘하게 이렇게 방향이 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하면은 물 방향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집 수정에 고이게 되고 모이게 되고 이 집 수정에서 관로를 통해서 이 관에 묻혀서 또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관로라는 게 우리가 로드뷰로 확인할 수 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지방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처럼 보이고 포장도 되어 있는데 안에 관로가 안 묻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남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되니까 도로 볼 때 이렇게 주변에 이 로드뷰를 통해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관로가 묻혀있는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 로드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도로가 다 있는지 아닌지, 정상적으로 다 있는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 관로도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털 사이트 좀 더 잘 이용하는 법 알려드리면, 위성지도 같은 경우도 카카오맵은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집이 없었네요. 그러다가 조금씩 집이 지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사실 그런 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더 위성지도가 깔끔한 편이다 라고 해서 로드뷰를 이용하시거나 위성지도를 보실 때도 두 가지 포털 사이트를 다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이음이라는 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토지 이음은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뢰할 수 있죠. 옛날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사이트가 좋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자, 다시 주소 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지표명의 송일 자세히 다시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땅이었죠. 우리가 이 땅이었는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지목이라는 거예요. 지목이 뭐냐? 실제로 이 땅이 뭘로 사용되고 있냐라는 그 땅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자가 있죠. 이 도자가 도로를 뜻해요. 그리고 대지는 쓰기가 힘드네요. 크게 쓰겠습니다. 이 대자는 대지를 뜻하고, 대지는 집이 지어져 있거나 간혹 비어있는 땅이 있거든요. 근데 대지인 경우에는 집이 지어져 있거나 집이 지어졌다가 멸실된 땅을 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은 전이에요. 그럼 농지인가 싶기도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아까 로드를 봤을 때 어땠어요? 땅이 다 터가 닦여져 있었죠. 터가 다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개발행위거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면, 지금 여기 전으로 적혀있는 이유는 현재 건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여기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나면 또 준공허가라는 걸 받게 되면 여기 역시도 이제 나중에 답이 아니라 대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토지이음 통해서 이 실제로 도로가 되어 있는지도, 완전 도자가 찍혀 있는지도 확인 가능해서, 여기는 사면은 문제없이 도로가 찍혀 있는 땅이구나, 도로가 다 있는 땅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시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더 똑똑해져야 되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도 말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내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나. 사실 전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전원 주택만 지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유명한 용문에 예술인 마을도 있을 만큼 내가 공예 공간,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는 주소를 치고 나서 쭉 밑에 보시면 이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진짜 사이트가 너무 잘 업데이트 됐어요.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내가 단독주택은 동그라미, 여기 단독주택 지을 수 있구나, 그리고 아파트는 안 되는구나, 다세대 주택 지을 수 있구나, 기숙사 지을 수 있구나. 근데 이런 건 지을 일이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쭉 가다가 근생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중개사무실도 하니까 중개사무소도 가능하구나, 혹은 일반 사무소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2종 근생,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2종 근생도 가능한데 집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가능한 건축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상담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또 많이들 하시는 게 문화집회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육관, 체육관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확인해 보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공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택 외에도 우리가 어떤 거를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토지임을 통해서 볼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냥 도로
도로 확인만이 아니라 내가 건축을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땅에 어떤 걸 지을 수 있나 확인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폐율 20%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땅이 100평 있어요. 그러면은 집을 1층에 20평 지을 수 있는 거고, 용적률 80%다 라고 하면은 1층에 20평 짓고 그걸 쌓아서 80평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땅에서는 그럼 건폐율 용적률이 얼만큼이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까 행위 가능 여부를 봤잖아요. 그럼 옆에 건폐율 용적률을 보시면 건폐율 여긴 40%고 용적률 100%인 땅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토지 면적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계산기 통해서 여기 40% 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내가 어떤 땅을 소개받고 거기 땅에 대해 면적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토지이움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내가 얼마만큼의 크기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긴 다른 땅입니다. 자, 이 땅을 받았다고 우리가 쳐볼게요. 덕평리 313-1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이 8당 건축하시면 여기 맛집입니다. 맛집이고, 사실은 저희 사무실이 이 뒤쪽에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이 위성지도는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되셨는데 저희 사무실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 여기 땅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로드뷰로만 확인하면 도로가 지금 다 닿아 있잖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로드뷰가 다 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로드뷰가 다 가요. 쭉쭉 가서 지금 이쪽까지도 들어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다 도로가 닿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이음으로 도자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실제 도로가 닿아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덕평리 313-1을 쳤는데 분명히 우리가 여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도로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다음 편에서 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시세,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중 중요한 요소가 내가 지금 소개받은 땅의 시세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세 확인하는 방법까지 다음 편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 하나를 기억하세요. 로드뷰로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환경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도로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확인하는 거 하나, 그 안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는지 아닌지 그걸 로드뷰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랑, 두 번째 토지음에서 우리가 이 땅에 도로가 실제로 그러면 지목상 찍혀 있냐라는 걸 하나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얼마만큼 크기의 땅을 지을 수 있냐라는 거를 포털 사이트와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임장을 가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현장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요. 오감으로 느끼는 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임장 가보시고 좋은 땅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